네, 모든 것은 데이터가 알고 있다. 여론조사로 보는 민심.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원래 나오는 날인데 하루 쉬는군요. 자, 그래서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배종찬 소장님. 네, 이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에 올라섰던 대통령 지지율 2주 전 조사입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 1%포인트가 내려왔고 64%입니다. 긍정이. 부정평가는 23%였던 것이 22%니까 부정도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이 점이실 거예요. 이진숙 전 후보자, 강선우 전 후보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지율에 아주 큰 변화는 없구나.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대통령의 이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지금 현재 임기 초반 상황은 그렇게 이런 인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파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 약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자 김봉신 소장께서는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철회가 아니라 강선우 후보 자진 사퇴입니다만 강선우 후보자 낭만은 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예. 일부 조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결과 발표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진숙 후보 임명 처리에 대해서 74%가 잘한 일이라고 했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인사와 관련된 그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어떤 선호와 관련돼서 또 잘잘못과 관련돼서 어떤 지표가 전혀 대통령 긍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디커플링, 네. 탈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은 사실 지금 당장 대통령 긍부정 영향에 긍부정 평가의 최대 영향 요인이 민생지원금 같은 민생 이슈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후보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비위 문제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관점,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방금 배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콘크리트가 무너질 때에도 네. 아주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무너지다가 나중에 부서지기보다는 한순간에 확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 내부에 철근이 부식될 때 정말 위험한 것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진영 내에서 정교조나 참여연대, 민보협, 민주노총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진보 진영 전체적에서 내부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당장 대통령 긍부정 평가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2%포인트 하락한 43%와 17%를 기록했는데 자 배종찬 소장님 이 17% 국민의힘이 그래도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데 19% 그러니까 20% 깨졌을 때도 걱정이었는데 더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제 10%대 정당 지지율하면 이른바 레임덕 정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수무책, 정당으로서의 경쟁력이나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이렇게 되면 반사이익도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또 민주당 지지율이 2%포인트 내려갔거든요. 네. 그럼 2%포인트의 반사이익을 챙겨가야 되는데 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조사에서 2%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 또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하는 당 인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호감도는 높이지 못하고 지지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분히 지금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TK, PK뿐만 아니라 연령대로 60대, 70대 이상에서도 별다른 지지를 못 이끌어내고 있다. 네. 70대 이상 마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처방이 과연 국민의힘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처방전이 나오기가 매우 힘든 지표상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봉신 부대표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역별, 세대별로 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둘 다 2%포인트 빠졌다고 좀 말씀 주셨는데요. 네. 45에서 2%포인트 빠진 거 하고요. 19에서 2%포인트 빠진 거는 느낌이 너무 다르죠. 비중이 한 2배쯤 되는 거죠. 예. 확 빠졌다는 느낌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고 이게 더 빠지면은 정말 10% 중반대도 뚫린다. 이런 위기감일 텐데요. 방금 말씀 주신 지역별로 봤을 때 네. 이게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그 2주 전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11. 무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변화이기는 하더라도 이제 오차범위 이내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보시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대도시에서 빠지고 있다. 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25가 19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34하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울경에서 이렇게 따지면은 지방선거 이렇게 이런 정도에서는 지방선거에서 PK도 안심할 수 없다. 네. 국민의힘이 이런 흐름이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요. 30대에서 지금 8% 한 자릿수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근데 이게 직전 조사에서 20이었습니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두 자릿수 하락이지만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한참 일을 하고 지금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 정말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30대 청년, 30대에서 이와 같이 큰 폭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현재 민생과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생 문제 중에서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큰 그런 문제에서 조금 야당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으로 앞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관 지지율에서 조금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민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민주당도 인사 논란 겪었던 부분이 특히 어느 지역일까? 지역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민주당의 경우에 전체로는 43인데 서울은 39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 다른 이슈보다는 최근에 뭐 부동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인사 논란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때고 대구 경북을 보시면 그래도 대구 경북 상당히 쫓아갔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19. 이 이야기는 인사 논란이 상당히 넓혀져 가던 민주당의 지평을 좀 좁혀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별로는 큰 영향을 끼쳤군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도 한번 볼까요? 특히 이제 MZ 세대에서 좀 견인을 해 나가던 왜 코스피 5천 목표 이런 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를 보면은 28%, 국민의힘과 18%와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30%를 못 넘겼고요. 또 50대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인사 논란 54, 그러니까 국민의힘 13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40대보다도 50대가 좀 이렇게 더 위축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고 60대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최근의 인사 논란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서울, TK 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 김봉신 부대표 일단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역별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한테 밀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41.15%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17%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대선의 이제 성격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대통령 선거였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즉 그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서 투표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당선자를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반대해서 반 이재명 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김문수를 정말 지지해서 마음속에 지지해서 투표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무응답 이쪽으로 좀 빠진다. 무당층이죠. 그쪽으로 빠진다거나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10%대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네, 저 배종찬 소장님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을 보면 후보 교체에 관여했던 한덕수 후보로 심야 교체를 관여했던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당시 선관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권고가 나왔어요. 자, 하락세인 이 당의 지지세도 이런 강한 징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여론이 의식됐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MBS 여론조사 오늘 분석해야 되는 게 17%가 되니까 우와 이런 비명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뭔가는 해야 된다. 그리고 4명을 콕 집었던 것이 또는 45명을 이야기하는 책임져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민주당 내가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수십 명을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자중질환, 질의멸렬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빼는 카드는 당무감사위에서 2명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후보자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이항수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은 이항수 의원을 잘 모를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수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네. 이항수 강원도의 아들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느닷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꼬이고 꼬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지금 당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네.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4명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안 맞아요 이야기 나오고 또 누군가는 또 45명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오고 지금 이번엔 당무감사위에서는 2명을 이야기합니다. 권영세, 이항수. 그런데 그러면 이건 옳습니다. 2명만 가죠. 그렇게 이야기가 처리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첫 번째로 필라스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팔럿이 정책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전환길 강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누가 입당을 했는데 이거 입당 좀 말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꼬이고 꼬인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네. 지지율에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결국 문제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국사 강사 전환기 씨 입당을 둘러싼 극우 정당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죠. 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전환기 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전환기 씨는 자신을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는 거 모습 보면 전환기를 다굴시켜서 지금 출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당. 결국은 전환기를 이대로 놔두면 출당시킵니다.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온라인 가서 국민의힘 입당 원서 쓰면은요 책임 당원이 돼가지고 당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구독자 40만 명 우리가 다 가입해서 한동훈을 우리가 출당시킵시다. 친한파들 이거 민주당 불악자입니다. 그들은 절대 보수파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이런 후보 가있다면 그 후보를 위해서 저는 지지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자, 친한파 민주당 불악지다. 자, 전환기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김봉신 부대표 보시기는 어때요? 전환기 씨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될까요? 국민의힘 자체를 바꾸는 영향이라기보다는요. 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있던 어떤 많은 국민분들을 좀 실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은 이제 징계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부 징계를 하면서 그렇지만 전환기 씨의 어떤 행사에 지도부가 대거 참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징계 자체는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네. 깃털만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국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환기 씨의 저와 같은 발언이 가지고 있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10%대로 축소되어 있는 그 국민의힘의 전국적인 지지도를 더 올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 보시기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환기 씨를 그냥 강하게 끊어내겠다 이런 의지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네. 전한길이 되는 거죠. 전환기에서 이게 전환기로 바뀌었다. 말씀드렸듯이 예. 지지율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 문제가 해결돼야 20%, 10%이던 것이 30으로 올라가고 40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20이 4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깊어지는 겁니다. 더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봐 여기 더 좁혀지고 더 깊어지는 건 뭐냐? 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해지기만 할 뿐 이게 넓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지도 네.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탄핵 찬성대 이번 전당대회도 탄핵 반대가 돼버렸고 네. 윤 어게인 현상이 다시금 또 부각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이렇게 네. 돼버리고 이쪽은 또 조경태, 안철수, 네. 한동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윤한 충돌이었는데 네. 이제는 전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전한길,
한길계, 친길계,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윤한 충돌이 전환 충돌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지율은 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어제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신 부대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자, 그렇다면 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7분의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이익이 될까요? 글쎄요. 이익이 되는 지금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5점2를 벗어나서 네. 지지자 중심에서 봤을 때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탄핵 찬성파 중으로 이 표가 일부 간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앞서갈 수 있을 정도로 제낄 수 있을 정도의 후보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불출마 선언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쏘아 올리는 네. 분당 내지 창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치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민심 어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